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진경이고요. 자, 1주차 1강 보강 수업으로 여러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화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이죠. 사회문화 현상을 어떻게 설명됐는지 이번 시간에는 구조 기능론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목차를 통해서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조 기능론 하니까 구조란 말도 어렵고 기능이란 말도 어려운데요. 우리 이제 학습을 하면서 차근차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 기능론 소개, 두 번째 구조 기능론 기본적 가정, 세 번째 구조 기능론 적용, 네 번째 구조 기능론 평가, 다섯 번째 구조 기능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구조 기능론의 설명에 앞서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에 반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연 현상이 지구가 뭐 돌고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해가 동에서 떠서 서해로 지고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 현상이라면은 사회 문화 현상은 인간이 이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다양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문화 현상을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구분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시적인 관점은 크게 보는 거죠. 사회를 볼 때, 사회문화 현상을 볼 때, 뭐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 제도, 사회 전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사회 전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라는 하나하나의 하위 체계가 모여서 전체 체계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체계를 통해서 사회 전체를 보는 그런 관점이 거시적인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기능론, 갈등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능론은 구조 기능론과 같은 의미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시적 관점인데요. 사회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상호작용이라든지 개인의 주관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은 큰 사회 구조를 보고 미시적인 관점은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의 어떤 상호작용과 개인들이 개인의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는 이론이라는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뭐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을 통해서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기능론에 대해서 학습하고 다음 시간과 그 다음 시간까지 해서 갈등론 교환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요한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기능론 소개합니다. 구조 기능론은 기능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1960년대까지 사회학계의 지배적인 이론을 통했고 대표적인 학자가 꽁투입니다. 뭐 사회학의 창시자라고 일컬어지는 꽁투, 그리고 자살론으로 유명하죠. 드리켄. 자, 이런 사람들이 기능론의 대표적인 학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조 기능론 전제 보겠습니다. 사회와 유기체 간에는 많은 부분에서 유사점이 있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회하고 이제 유기체를 분리해서 생각해 보면은 자, 이제 사람도 하나의 유기체지 않습니까? 뭐 생명체, 생물체로서 유기체인데 사람이 머리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장기도 있고요. 자, 이 기관들이 다 하나로 잘 이제 기관들이 하나하나의 기관들이 팔이면 팔, 다리면 다리, 머리 이 기관들이 다 작동을 잘 해야만이 이제 온전한 기능을 이제 수행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자, 이런 생물 유기체처럼 이제 사회도 이제 유기체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회를 이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다양한 이런 이제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생물체처럼 이 기능들을 잘 수행해야만이 그 사회가 안정됐다고 보는 게 기능론입니다.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것은 사회도 생명 유기체처럼 사회도 그렇게 각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기관이 잘 서로 역할, 즉 기능을 잘 수행했을 때 건강한 사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좀 더 보시면서 이해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기능이 모여서 서로 의존하며 상호작용함으로써 전체 구조를 형성시키고 안정시키는데 이때 사이의 구성 요소들이 얼마나 각각의 제 기능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유지 및 사회 발전 정도가 결정이 된다. 좀 더 보겠습니다. 즉, 사회에는 다양한 하부 구조, 하부 체계가 있는데 종교, 교육,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소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의존하기도 하면서 전체를 이제 유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기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좀 더 이해 폭을 넓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기능론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앞에 슬라이드에서 구조 기능론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 구조 기능론 기본적인 가정을 통해 가지고 구조 기능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체제의 존속을 위하여 체제라는 건 그게 뭐 한국 사회든 뭐 미국 사회든 하나의 체제라고 했을 때 그 체제를 존재하기 위해서 다양한 부분 체계가 존재를 합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문화, 교육, 종교, 복지, 국방 모든 이제 부분 체계가 존재를 하는 거죠. 자, 인체에 비했을 때 머리, 팔, 다리, 이 장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이제 부분 체계이고 이 부분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을 해야만이 그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건강한 사회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모든 사회에는 체계의 존속을 위하여 수행되어야 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기능이 없는 체계는 뭐 그건 체계를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부분 체계들이 존재한다. 자, 둘째, 전체로서의 사회는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자, 우리 인간도 머리, 팔, 다리, 각 장기, 두뇌 이런 것들이 항상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러죠. 우리 신체가 아프면은 빨리 상처가 아물고 원상적으로 이제 복구가 되는 거죠.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 그걸 이제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잖아요. 또 우리 이제 몸도 그렇고 신체도 그렇고 정신도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갈등 상황을 계속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걸 빨리 하루속히 벗어나서 평온한 상태를 우리는 균형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러죠. 자, 근데 이 신체와 마찬가지로 생물 유기체처럼 이 사회 유기체도
사회 체계도 균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복지, 국방, 애교, 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기능을 잘 수행돼야만이, 각 부분들이 기능을 잘 수행해야만이 사회가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여기서 국방이 문제야. 그리고 정치가 문제야. 그러면은 이거는 항상성이 깨지고 균형성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사회 체계도 우리 인체와 마찬가지로 정치가 문제가 있으면 빨리 그걸 회복하고 국방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빨리 회복해서 사회 전체가 평온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보는 것을 우리 구조 기능론에서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셋째, 구조 기능론에서 여러 사회의 제도나 기능들이 결국 사회를 유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들었죠. 우리 국방, 정치, 경제 이런 각종 이제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과 기능들은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자, 구조 기능론에서는 사회 전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제 전체로 보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거시적인 관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부 체계들 정치, 경제, 교육, 종교, 복지, 국방, 외교 이런 하부 체계들이 역할을 잘 수행되면 전체 사회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는 것. 자, 이게 바로 구조 기능론의 기본적인 가정이고 내용입니다. 좀 더 계속 학습을 하면서 더 좀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가족 기능론 적용입니다. 적용을 한다는 것은 이제 예시를 통해 가지고 살펴본다는 얘기인데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예시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국방, 외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회 하부 체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그런 비유가 아니더라도 가족 체계, 또 지역사회 체계, 뭐 학교 체계, 이제 우리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다면은 그런 것들이 중요한 하부 체계들이겠죠. 자, 그래서 가족은 사회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하부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가족이 아주 중요한 우리 사회의 하부 체계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서 또 가족 안에서도 하부 체계 안에서 또 다른 하위 체계가 구성이 되죠. 그래서 그 체계가 이제 양육, 사회와 경제, 주거, 재생산이라는 것은 뭐 다시 이제 출산하고 이제 생식 기능을 말하는 거, 재생산 기능, 그 다음에 애정, 휴식 등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는 곳이 이제 가족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족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잘 수행이 될 때 그 가족은 기능적 결손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강한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뭐 가족이 다 기능이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기능이 약화됐다. 즉, 뭐 애정도 좋지만은 이제 경제적으로 빈곤한 상태라 그러면은 그 가정은 이제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이제 한 가지 더 이게 이제 뭐 양육이라든지 사회라든지 경제와 이런 기능 측면에서도 기능을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은 또 그 가족 구성원으로 봤을 때 다른 이제 체계적인 이제 구성원 중심의 하부 체계를 접근했을 경우에는 아버지도 하나의 체계이고 어머니도 하나의 체계이고 자녀 역시 이제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역할, 자녀는 자녀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하고 안정되고 균형 있는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족을 여기 있는 이제 뭐 양육이라든지 사회와 경제, 주거 이제 이런 역할과 기능 중심으로 봤고, 자, 구성원 중심의 하부 체계인 뭐 아버지, 어머니, 자녀 중심의
체계로서 각각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 두 가지로 가족 기능에 대해서 설명했고, 마지막 내용 보겠습니다. 구성원이 재생산 기능이나 각 위치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사회가 불안정한 모습이 되어 가족 문제가 전체 이제 사회 문제까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의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그건 꼭 사회 문제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이 기능론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들이 기능을 잘 수행하지 않았을 때, 또는 그 사회에 있는 제도라든지 각종 그런 기관들에서 이제 기능이 잘 수행되지 않았을 때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균형이 깨진 상태, 그 상태가 사회 문제가 발생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구조 기능론 평가입니다. 이제 비판점이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부 체계의 안정을 통한 상위 전체 사회의 질서와 안정만을 추구하고 지나치게 기능 중심으로 모든 분야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양한 사회를 바라보는 것에 매우 한계점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지나치게 기능 중심으로 기능이 잘 수행돼야만이, 특히 이제 하부 체계의 기능이 잘 수행되면은 상위 전체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고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너무 이제 우리가 꼭 기능만 잘해야 되는 것보다도 내가 기능을 잘 수행을 하더라도 내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계급이 낮아서 그런 데서 오는 갈등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기능을 잘 수행하면서 잘 수행하고 내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내가 뭐 학력이 떨어져서 학력이 부족해서 직업이 안 좋아서 그런 신분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차별받는 것, 이런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얘기하는 게 이제 갈등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론을 지나치게 중요시하고 나머지 어떤 사회를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는 거. 두 번째, 사회 질서 및 존속, 안정화와 통합이 매우 강조됨으로써 지나치게 이제 보수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뭐 혁명이라든지 막 사회를 확 바꾸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사회가 안정되고 평화를 유지하고 균형이 깨지지 않는 그런 보호수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건 누가 좋아요? 기존의 기득권층만 좋은 거죠. 그래서 기득권층들은 사회가 안정되고 갑작스레 확 변하고 급작스러운 변화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평온하게 안정된 것을 유지하는 것을 기득권층은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이 구조 기능론의 이제 비판점, 문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셋째, 각각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기능이 잘 작동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나 범죄들에 대하여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죠? 뭐 기능이 잘 작동이 되고 원활하게 사회가 돌아가도 심상치 않게 일어나는 그런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하다는 거죠. 구조 기능론 시각에 따르면 각각의 기능이 충실하게 수행되고 있다면 사회는 매우 안정적이고 평화로워야 한다. 그러나 여기저기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를 각각의 기능 및 역할이 수행되지 않아서라고 단정하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우리가 이제 정신적인 것들 있잖아요. 뭐 사랑, 희생, 우정, 평화, 이런 비가시적인 것까지는 이제 매우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고 이제 간과되었다는 거, 그게 구조 기능론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끝으로 구조 기능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이 전체 사회가 존속되고 안정되기 위해서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제 구조 기능론 시각에서 본 청소년 문화이죠. 따라서 청소년 문화가 나아갈 방향은 어디까지나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거, 이 안정된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 네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잘 가서 네가 직장에서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해라. 그러면은 네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한 것이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게 이게 구조 기능론의 시각이죠. 아, 네, 그렇게 보고 이게 이제 건전한 청소년 문화로 보는 거죠. 그냥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는 걸 이제 건전한 문화 형성에 기여를 하고 한다고 보는 거고, 만약 청소년 문화가 사회 질서 유지 및 안정을 깨뜨리고 갈등을 초래한다 문화라면은 이 시각의 만큼 이제 기능론 시각에서 보면은 이 청소년 문화가 이제 사회의 기능을 해치는 문화이기 때문에 안정된 기능을 해치는 문화이기 때문에 비행 문화로 위험한 문화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보자면 현대 사회 내 청소년 문화는 기존의 사회 질서와 현 사회 질서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당당하게 소리를 내며 어, 자신의 자유와 개성을 마음껏 펼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문화, 저항 문화의 이제 성격이 나타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다양한 청소년 문화 관점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자, 기능론 시각에서 너네들 야 안정적으로 사회에 돌아가게끔 네 역할 다 하고 건전한 문화 활동 생활해. 니들이 잘못된 거는 그런 비행 문화야. 자, 거기에 반기를 들고 기존의 질서와 현 질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게 바로 반문화하고 저항문화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 뭐 1인 시위나 촛불 집회를 한다든지 코스프레를 통해 가지고 뭐 환경 문제라든지 우리 각종 이제 사회 문제, 요즘은 뭐 정치 문제까지도 청소년들이 집회나 코스프레의 문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이제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능론 쪽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는 우리 청소년들이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고 그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만 해라. 그런 어떤 측면이 있는데 우리 이제 청소년 문화 어떤 시각에는 봤을 때는 그러한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고 반문화, 저항 문화의 그런 성격으로 관점으로 우리 청소년 문화를 이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 시간 학습 안내 학습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본 관점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거시적인 측면에서, 거시적인 측면은 이제 크게 보는 거죠. 뭐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 제도, 이제 사회 전체를 봄으로써 사회 문화 현상을 이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기능론, 갈등론이고, 자, 이번 시간에 기능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자, 미시적인 관점은 뭐 사회 구조라든지 사회 전체 제도를 보는 게 아니고 개인의 상호작용과 주관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 자,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교환 이론이 있습니다. 자, 구조 기능론 소개입니다. 구조 기능론은 이제 드립겜이나 꽁투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1960년대까지 사회학계를 지배했던 이론입니다. 자, 전제가 있습니다. 사회와 유기체 간에는 많은 부분이 유사점이 있다는 거. 자, 생명체, 생물체, 유기체처럼 사회도 이제 유기체처럼 돌아가는 게 이제 사회의 유기체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는 얼마나 각각의 기능을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유지가 되고 기능이 수행이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자, 유기체가
각각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에서 학습했던 내용 좀 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 기능론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인간도 유기체죠. 머리, 팔, 다리, 장기로 각각 기관으로 구성돼서 이 기능들이 잘 원활하게 수행되듯 우리 이제 사회도 하부 체계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복지, 국방, 외교 등 다양한 하위 체계들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그래야만이 그게 안정된 사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구조 기능론에서는 사회 전체가 매우 중요한 것이며 하부 체계들이 기능이 잘 수행되면 사회 전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 그 유지되는 것을 항상성이 유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신체도 항상성이 유지되지만 우리 사회라는 이런 하위 체계들도 항상성이 유지돼야만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 예시를 통해 가지고 이제 구조 기능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가족의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양육, 사회화, 경제, 주거, 재생산, 애정, 휴식 기능이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잘 수행됐을 때 그의 건강한 건강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가족 체계에서 이러한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접근과 또 이제 구성원들을 하나하나를 체계로 봤을 때 아버지, 어머니, 이제 자녀를 하나로 체계로 봤을 때 이 아버지는 아버지로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 자녀는 자녀로의 역할이 기능이잖아요. 그 기능을 잘 수행했을 때 건강한 가족이고 그 가족은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뭐 가족이든 사회든 구성원이 재생산의 기능이나 여기서 뭐 가정에서 재생산이면은 뭐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이죠. 기능이나 각 위치에 맞는 기능들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사회가 불안정한 모습이 되어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 자, 재생산 기능, 뭐 다양한 재생산 기능이 있겠죠.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사회 구성원 기능을 잘 해야 되고 또 위치에 맞는 기능, 뭐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기능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이게 수행이 안 됐을 경우 사회 문제,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사회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족으로 봤을 때는 가족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구조 기능론 평가 비판점입니다. 기능 중심으로 모든 분야를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는 다양한 사회를 바라보는 것에 매우 한계점이 있다. 뭐 사회라는 것은 기능과 역할만 다 하면 사회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죠. 사회는 이제 계급도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의 계급, 또 신분적인 계급 이런 이제 계급이 이제 존재하는데 이 계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능 중심으로 사회 문화를 현상을 100%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두 번째, 사회 질서 및 존속, 안정화와 통합이 매우 강조됨으로써 지나친 보수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기득권층의 이익만을 대변한다. 그죠? 뭐 사회 변혁을 싫어합니다. 확 엎는 걸 싫어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잘 지키고 기존의 어떤 기능들 역할들 잘 하면서 사회를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이제 기득권층에는 아주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변혁을 싫어하기 때문에 보수성이 깊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각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사회 문제나 범죄들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기능이 잘 작동이 되어도 다른 범죄나 사회적인 일탈이 발생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100%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구조 기능론입니다. 구조 기능론 시각으로 본 청소년 문화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이제 구조 기능론 시각에서 보면은 청소년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사회가 전체가 존속이 되고 안정되기 위해서 청소년 문화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청소년 문화가 나아갈 방향은
나갈 방향은 어디까지나 사회가 원하는 인재로 성장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기능론 쪽의 시각이기 때문에 기능론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기득권층을 위한 그런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네들은 그냥 어른들이 해준 대로 쫓아와 따라와. 자, 그래서 사회에서 원하는 인재를 우리가 만들어 줄게. 이제 그런 것이고 그거에 반하면은 그냥 비행 문화라고 유머한 문화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존의 사회 질서와 현 질서에 대해서 문제를 당당하게 제기하고 자신의 자유와 개성을 마음껏 펼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문화, 저항문화 성격을 나타내는데 역시 기능론자들 입장에서 사회 기득권층 입장에서 보면은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소리치는 게 그게 반문화고 저항문화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1인 시위라든 촛불 집회, 코스프레이 등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정치 문제, 환경 문제,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OX 퀴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문화 현상을 설명하는 관점은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 관점이 있으며 거시적 관점의 대표적인 이론은 교환 이론이다. 두 번째 구조 기능론은 사회 질서 및 존속, 안정화와 통합이 매우 강조되므로 기득권층에 유리하다. 셋째, 구성원이 재생산 기능이나 각 위치에 맞는 기능들을 잘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결국 사회가 불안정한 모습이 되어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 자, OX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답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관점 중에 하나인 기능론에 대해서 구조 기능론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구조 기능론에서 핵심은 다양한 하부 체계에 있는 그런 구성원들이 자기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했을 때 사회가 안정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회 변혁을 싫어하기 때문에 기득권층, 보수층에 이제 유리한 그런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변혁을 싫어하고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는 게 바로 기능론입니다. 자, 우리 기능론 시각에서 청소년을 바라봤을 때는 너네들은 어른들이 해주는 대로 가만히 잘 또 쫓아오고 어른들이 제공해주는 문화 활동을 하면서 건전한 문화 활동하면서 인재로 양성을 해라, 양성이 되라, 양성을 해줄 테니까 직장도 잘 잡고 열심히 네가 직장에서 열심히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해라. 그게 바로 이 사회에 일조하는 일이다. 자,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구조 기능론자들의 관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그런 구조 기능론적인 시각을 싫어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항하고 반문화 성격을 갖고 시위도 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당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구조 기능론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론이다 보니까 되게 조금 이제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다시 보기라든지 이제 교환을 잘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혹여 어려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리하세요.